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법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 요 기출 문제죠. 문제고요. A형입니다. A형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겠습니다. 우리 A형하고 B형 나눠지죠? 우리 A형 문제 같이 풀어보시겠는데요. 이번에 출제가 된 요 30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문제는요. 틀리라고 낸 문제 한 4개 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합격자 수를 좀 줄이고 100점짜리를 없애기 위해서. 그 외에 나머지 문제는요. 30회 시험을 대비해서 제가 강의한 내용에서 거의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건 절대 제 자랑 아닙니다. 제가 강의한 내용에서 지문도 똑같이 예상된 문제도 똑같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제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감사의 글을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남겨주셨냐 그러면 한 75점 맞았다. 예, 뭐 80점 맞았다. 공부를 갖다가 한 2-3달 정도 준비했는데 한 65점 맞으셨다. 우리 60점만 맞으면 충분히 합격하는데 우리 2차 시험에서 부동산 공법을 60점 맞았다. 절대 2차가 안 되는 일은 없죠. 이런 분들 제가 강의 20년 하면서요. 한 2-3분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공법은 만약에 40점을 맞는다. 그러면은 중개법도 있고 다른 과목이 있기 때문에 합격 확률, 2차 합격 확률 한 50%. 공법을 한 50점 맞았다. 거의 90% 이상 합격하십니다. 근데 공법 60점 맞았다? 반드시 합격이죠. 그래서 이번에 좀 과분한 점수를 맞으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한 80점 넘기신 분들요. 그분들 아주 많이 공부하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문제를 보시면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서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아주 구석진 거 한 4문제 정도 있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같이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먼저 41번 국토계획법 문제죠. 같이 보시죠. 자, 41번 국토계획법상 광역시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번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맞아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고요. 맞습니다. 지도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죠. 3번 광역시장은 국토계획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적 지정이죠. 그래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지정하여야 한다는데 지정할 수 없다? 3번 틀렸네요. 그렇죠? 3번 정답이고요. 쉬운 문제네요. 4번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고요.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실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역시 우리 예상했던 지문이죠. 그대로 나왔네요. 정답 3번. 자, 42번 문제.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먼저 틀린 거 4번 지문이죠.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위반 제한 대상에 해당하죠. 그래서 주민의 위반 제한, 주민, 이때 주민에는 이해관계자 포함이죠.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의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할 때요. 위반 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죠. 요거 매년 시험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진짜 또 나왔죠. 매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먼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두 번째가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계획구역을 지정 변경하거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거 요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용도 지구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요거죠. 산업유통 개발지능지구 지정이나 변경 요거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용도지구 대신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행위 제한을 대체하려는 용도지구 지정이나 변경을 제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요. 주민의 입안 제한이 시험에 안 나온 적 없다고 그랬고요. 우리도 예상 문제였는데 그대로 시험 나왔죠. 그 4번이 틀렸죠. 입안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거죠. 4번 틀렸고 1번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 첨부해야 되고 처리 결과를 제한자한테 알려줘야 되고요. 입안 제한하려는 자가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할 때 그 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제외. 이것도 역시 다 공부했던 내용들 그대로 시험 나왔네요. 자, 43번 문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인데요. 1번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 설치하려는 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니죠.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거 재해복구를 위한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는다. 그래서 1번 틀려 있고요. 국가나 지자체는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우리 예상지문 다 나왔던 거죠? 예. 하여한다니까 틀렸죠. 예치하지 않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조건으로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 할 수 있다. 단 조건을 붙이고자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없이 수십 번 공부했던 거 그대로 시험에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 나왔네요. 3번이 옳은 거 정답이죠. 4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일 때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시설은요. 요것은요. 그 행정청에 그것을 관리할 관리청의 무상 귀속이죠. 예,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이 되죠. 무상 귀속된다. 그 다음에 5번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행정청이 아닐 경우 비행정청일 때는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이게 4번, 5번이 서로 바뀌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것이 말이죠.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자, 새로 설치한 거, 그렇죠? 예. 기존의 공공시설은 관리청이 우리 무상 귀속되는 것은 새로 설치한 거. 그 다음에 개발 행위를 한 자, 개발행위자에게 무상으로 또 귀속되는 거죠. 무상 귀속. 요거는 이제 개발 행위를 한 자가 행정청일 때입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를 한 자가 행정청일 때는 새로 만든 거, 새로 설치한 것은 관리청의 무상 귀속.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또 용도 폐지한 것은 개발 행위를 한 자에게 또 무상 귀속. 행정청일 때. 근데 비행정청일 때는요. 똑같아요. 새로 설치한 것은 관리청의 무상 귀속입니다. 근데 개발 행위자가 비행정청일 때는요. 용도 폐지되는 거에 대해서는요. 개발 행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개발 행위를 한 자가 행정청일 때는 그 자가 새롭게 설치한 거 관리청의 무상 귀속. 그다음에 용도 폐지한 것은요. 그것은
개발 행위를 한 자가 또 자기한테 무상 귀속받고요. 근데 비행정청일 때는 불리해요. 비행정청일 때는 새로 설치한 거 역시 관리청의 무상 귀속 똑같은데 용도 폐지한 거에 대해서는요. 무상으로 귀속이 아니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 자에게. 그래서 어느 만큼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4번하고 5번이 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틀린 거죠. 예.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너무 쉬운 문제 나왔어요. 난이도 하죠. 이건 지구 단위 계획에 의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이번 지구 단위 계획이죠. 자, 45번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것도 수없이 공부했죠. 왜요? 주민의 의견 청취가 나오지 않는 거 뭐라고 공부했을까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주민의 의견 청취 안 나오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주민의 의견 청취 나오고 시범 도시에서도 주민의 의견 청취 나오고 광역도시 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가 나오죠. 자, 이 공청회 안에 뭐가 있어요?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나와요. 그래서 공청회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라서 공청회가 나오면 주민 의견 청취를 거치는 거예요.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때도 주민 의견 청취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예. 자, 46번 문제는요. 이거 틀리라고 낸 문제였습니다. 국토계획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 안의 주민의 생활 편의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해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자연취락지구는 녹간농자, 개발 안 된 녹간농자에 지정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자연취락지구고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자연취락지구는요, 규제를 완화시켜주고요. 사람들이 사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 허가를 내준다 그랬습니다.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마을 해관, 쓰레기 처리장, 하수 처리, 하천 정비, 재해 방지, 주택 개량. 자, 이 중에서요.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필요 없는 게 있나요? 다 있죠. 이거는 외워서 맞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해해서 맞히는 문제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예. 이건 꼭 외워서 맞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해해서 맞히는 문제. 정답 5번. 47번 문제. 자, 올해 우리 짝수의 때는 용적률 나왔고요. 홀수의 때는 건폐율이 나왔었죠. 그래서 29회, 27회, 25회 시험은 건폐율, 26회, 28회가 용적률 나왔으니까 30회 때는 용적률 나온다고 제가 미리 예언을 했죠. 그대로 나왔죠. 용적률요. 그래서 용도지역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가장 큰 것은 당연히 3번의 준주거지역입니다. 1종 전용 주거지 용적률 100, 3종 일반 주거 300, 준주거 500, 일반 공업지역은 300, 350, 중공업지역은 400이죠. 예. 가장 간단한 예상할 수 있는 암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우리 48번 문제 보시면요. 요것도 우리가 수없이 공부했던 예상 문제. 왜요? 2020년 7월 1일이 되면은 48번 문제에 대한 최초의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올 것이다 그랬죠. 그대로 나왔습니다. 3년 내리 나왔네요. 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는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정답 5번이죠. 자, 우리 49번 문제 있죠. 요거 역시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한 2문제 정도는 학생들이 못 맞히게, 국토계획법 12문제 나올 때 2개는 못 맞히게 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49번 문제예요. 국토계획법상 3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거, 이거는요 수십 페이지가 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를 다 외운 사람만 맞출 수 있는, 정확히 맞힌다 그러면 수십 페이지 별표를 다 외워 맞출 수 있는 그 문제거든요. 사실요. 이거는 틀리라고 낸 건데 이럴 때는 하나씩 지워가는 능력이 필요해요. 자, 2종 근생 중에 단란주점. 자, 우리 단란주점은요 주거지역에서는 못 들어서겠죠?
아예 조례든 뭐든 못 들었습니다. 격리병원. 자, 이 격리병원 뭐예요? 예? 절대 사람들하고 주거지에 있으면 안 되는 게 격리병원이죠. 그래서 주거지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문화미 집회시설 중 관람장 나왔고,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업무 시설로서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이 4,000제곱미터 이상. 자, 5번 업무 시설 같은데 4,000제곱미터. 주거 지역에 짓기는 너무나 크죠? 안 되겠네.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가 뭐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해가지고 뭐 LPG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LPG 충전하는 것은요. 주거 지역에서 차 타고 가는데 이거 충전 못하게 되면요. 차가 못 다니죠. 그래서 4번은 조례가 정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정답이 4번. 아주 어려운 문제. 그래서 한 3개 정도는 상식으로 지을 수가 있는데 2개 정도에서는 찍는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그렇다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있는 그 수십 페이지를 다 외울 수 있는 거 이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외우시면 안 돼. 이게 나왔다 해서 또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1년 내내 다 못 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서는 아예 그거 몇십 페이지 표를 안 넣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것들만 간단하게 정리해놨거든요. 그거 외에 나오는 문제는 상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 맞히면 안 되고 혹시나 자기가 공부 맞췄다 이런 분들은요 절대 공부를 잘못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4번. 우리의 50번 문제.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용도지구 시험 문제 올해 나온다 그랬죠. 왜요? 최근에 용도지구가 대폭 개정됐기 때문에 예상 문제라 그랬고요. 자, 바르게 연결된 거 기억의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 중요시설물, 그다음에 생태계 맞네요.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기억번. 방제는 우리 사람이 많이 사는 데가 시가지 방제, 별로 안 사는데 자연 방제고요. 특정 개발 방지 이런 거 없죠. 없는 것도 잘도 만들어냈습니다. 자, 경관지구, 자연경관, 시가지 경관, 그 다음에요. 예? 우리가 특화경관지구라는 것이 2년 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주거경관 없어요. 특화경관이죠. 그래서 D급번도 틀렸고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그린벨트에 지정하는 집단취락지구, 농어촌 취락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자, 51번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이것도 우리 예상 문제 풀었죠. 이거는 원래 틀리라고 내는 문제였지만 우리가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여기 이제 나오는 것이 우리 단독주택 시험 대비 우리가 많이 공부해서 0.7이라고 그랬죠. 기반시설 유발 개수. 그다음에 장례시설도요. 장례시설도 0.7이고. 예.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관광휴게시설. 자, 상식적으로요. 관광휴게시설이 들었으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주차장도 꽉 차고, 예, 그렇죠? 기반 시설에 엄청난 부담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1.9죠. 이게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이종근생, 이종근린생활시설. 자, 이종근생이 이제 1.6이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 공장. 우리 비금속이 들어갔어요. 비금속. 그래서 이 비금속 공장인데 요거 1.3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관광휴게시설인데 정확한 숫자를 모른다 할지라도요. 어떤 시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 때문에 주차장도 꽉 차고 도로도 꽉 차서 기반 시설에 부담을 많이 줄까? 당연히 관광휴게시설이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 미리 대비를 했던 문제고요. 정답 3번. 네. 자, 52번 용어에 관한 설명인데요. 가로 알맞은 말. 이거 용도지구의 아주 기본 문제인 문. 용도지구는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에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관하고 안전이라는 단어 딱 보는 순간 이거 용도지구구나 알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죠. 그렇죠? 국토계획부 12개 중에서 지금
틀리라고 낸 문제 2문제 요거 틀려주면 10개 맞추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53번 문제부터가 이제 도시개발법 문제인데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인데 1번 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죠. 벌써 1번 틀렸네요. 요청하는 일이 없습니다. 2번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친다. 그러면요. 협의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하는 거죠. 협의로 지정할 자를 정한다. 면적이 더 넓은 벌써 말도 안 됩니다. 틀렸죠. 2번. 천재지변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총 5가지 중에 천재지변 3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이네요. 4번 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분할하는 게 아니죠. 분할돼서 각각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 분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분할할 때는 분할되고 난 면적이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분할할 수 있으니까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연녹지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거 허용되죠.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원래 명칭은 도시개발사업계획, 약어로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다죠. 5번도 틀렸네요. 자, 우리 54번 문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도시개발 사업을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요. 원래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환지 방식으로 시행을 할 때는 우리가 외웠죠. 의무적으로 토지 소유자나 도시개발조합이죠.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시행자로 지정한다. 이게 원칙이었죠.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의무적으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단 사유 3가지 중에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었을 때는 기다렸다는 듯이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죠. 지정할 수 있다. 수없이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때 1, 2, 3번 중에 하나가 바로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요게 3개 중에 하나의 사유가 있었죠. 바로 이때. 그때는 국가는 나오면 안 되죠.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LH, 그 다음에 신탁업자 등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바로 그걸 물어본 거네요. 이 정답은 1번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55번 문제.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인데요. 1번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죠. 너무나 많이 나왔던 지문 시험에 환지 처분을 지정권자 신청한다. 말도 안 되네요.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 사업비와 보류지는요. 환지계획구역별로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없다고 해서 틀렸죠? 예, 3번.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은요. 환지 방식일 때는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요.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겁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죠. 3번 틀렸죠. 4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자, 환지 예정시가 지정이 되면요.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는 종전 토지를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고 환지 예정지를 사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4번 틀렸고요.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황지 명세와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 예, 5번이 환지 계획 내용. 그리고 환지 계획 내용 많이 공부했잖아요. 바로 환지 계획 내용이 5번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예. 5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국가지자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거는요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만은 제가 이 중에서 모두 골라라 그랬을 때는요 모두 다가 정답일 확률이 70% 넘다 그랬죠. 그래서 다 5번을 찍었습니다. 예, 5번을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이 중에서 골라낼 수 있는 내용의 문제일 때는 골라내고 만약에 그게 아니었을 때는요. 전부 다일 확률이 70%라 그랬죠. 그래서 다 5번을 찍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5번 정답. 예. 이런 것들 역시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요. 대부분은 안 틀리고 다 5번 찍고 오셨습니다. 전부 다가 확률이 높으니까. 예. 57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인데요. 1번 분할 혼용 방식은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 시행 지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하는 방식이다. 예, 1번 옳은 거죠. 바로 정답이네요. 자, 옳은 거 찾기 할 때요. 1번에 옳은 지문이 있으면 왠지 좀 찜찜하죠. 이럴 리가 없는데 본인의 실력에 확신이 안 써요. 그래서 밑에 것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2번 자,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이건 뭡니까?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거죠. 틀렸네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죠. 3번 틀렸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 등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에서 이걸 시행자가 정하는 거지 국토부 장관 허가 받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틀렸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 규약을 정한다. 자, 규약은요. 민간인이 할 때 나오는 거죠. 규약이라는 것은 민간 시행자가 할 때 규약이 나오는 겁니다. 지자체는 규약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자, 우리 58번 문제 수용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다. 바로 공공시행자죠. 공공시행자는요 무조건 수용 사용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동의 없이는 수용 사용할 수 없다 아니죠. 민간 시행자가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여기 공공시행자는 동의 없이 그냥 수용할 수 있죠. 1번 틀렸고요. 2번 지자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이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가 있고 민간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는 지급보증을 받아야 되죠. 2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이네요. 아주 쉬운 지문. 매일 공부했던 지문. 3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가 있죠. 이게 뭐예요? 선수금이죠. 선수금. 선수금 미리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 승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지만 선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번도 틀렸고. 자, 4번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 원형지가 세 글자. 그래서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수없이 공부했던 지문. 원형지가 세 글자니까 3분의 1 이내. 3분의 1 초과할 수가 없죠. 예, 4번 지문이 벌써 몇 번째 나왔던 그런 시험 지문이네요. 4번 틀렸고요.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 등의 공급은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야 한다? 아니죠. 조성토지의 공급은 원칙은 뭡니까? 원칙은 뭐예요? 예, 경쟁 입찰이죠.
그리고 공공용지 같은 거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죠. 그래서 원칙은 경쟁 입찰이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자, 지금요. 국토계획법 12문제 중에서 틀리라고 나온 문제 2개 빼고 10개는요. 매일 보던 거. 수없이 풀어봤던 문제들. 실수한다 그래도 한두 개 더 틀릴 수가 있고요. 8개 이상은 무조건 맞힐 수 있는 문제. 그 다음 우리 도시개발법 문제 6문제인데요. 이 중에서 56번 문제 정도 하나만 우리가 맞추기가 좀 힘든 그런 문제. 그렇지만 전부 다를 고르신 분들은 도시개발법 문제 6개도 다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 18문제에서는 틀릴 만한 게 한 3문제 정도밖에 없네요. 상당히 문제가 예상되는 데서, 물론 우리가 예상한 데서 나왔을 때 문제 쉬운 거고요. 연습 많이 했기 때문에 쉬운 거지 절대 난이도가 낮은 게 아닙니다.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우리가 예상했기 때문에 또 미리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